안녕하세요. 생존 노하우의 폴리입니다. 오늘은 전화 포비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전화 포비아는 저도 있었고, 제 주변에도 있었고, 이거는, 특정 세대를 좀 요즘에는 이렇게 구별 지으면서 이 세대들은 전화 포비아가 되게 심해. 그래서 실제로 뉴스나 뭐 이런 무슨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온 적도 있거든요. 전화를 못 받아서 업무를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 특정 세대에 관련된 일인가? 이거를 오히려 그렇게 구별지어서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그 세대들이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할 테고, 이거는 극복하지 못할 문제라고 단정 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다르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제가 극복한 사례 그리고 극복했던 친구의 사례를 통해서 이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전화 포비아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아까 맨 처음에 언급을 했듯이 우리는 항상 트렌드가 바뀌고 세대가 빨리 급변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른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빨리 그런 걸 좀 흡수하고 빨리 발전하는 게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특정 세대를 항상 가리키는 말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뭐 신세대, X세대, Y세대까지 있었던 것 같고, 요즘에 뭐 MZ세대, 요즘에는 뭐 젠지세대,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그 세대를 특정되는 말들을 하죠. 근데 제가 되게 세대를 어울러서 아무래도 회사를 다녔기도 하지만, 거기서 신입사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서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제 친구 딸들을 봐도 그렇고, 왜냐면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그렇지 친구 딸들이 벌써 사회에서 뭐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대화를 해보고 하면은 정말 사람 제각각 나름이지, 제 세대에도 엄청 특이한 친구, 엄청 말이 없는 친구, 엄청 수다스러운 친구, 뭐 정말 제각각이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젠지 세대나 MZ 세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특정 세대를 딱 구분지어서 그 친구들은 약간 뭐 자기의 주장이 엄청 세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렇게 딱 구별져서 얘기하면 그 친구들이 받아들이거나 할 때 이거는 좀 당연한 거니까 좀 회사 측에서 좀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회사 측에서도 그 친구들한테 일을 시킬 때 뭔가 극복해야 돼야 되고, 너무 당연히 회사에서 그런 흘러가는 업무들을 자연스럽게 이행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을 뭐 이해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인가? 하고 그냥 사전에 미리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세대를 나누는 일은 하지 말자, 이게 약간 먼저 짚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겪었을 때는 저 친구들 나이대는 좀 다 저런가 싶었는데, 어떤 친구는 너무 어른스럽고 저보다도 훨씬 더 어른스럽고, 죄송합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방송할 때 에어컨 이제 네, 물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나이 든 사람들한테도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젊은 꼰대들도 많다는 거죠. 정말 사람이 제각각 다 좀 다르고, 물론 먹은 것도 다르고 봐온 것도 다르고 그 젖어있는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물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70대 제 친구 어머니는, 서태지는 좀 너무 옛날 사람인가? 네, 저희 엄마는 뭐 나훈아 남진, 임자 이런 분만 좋아하는데, 그 어머니는 서태지를 되게 광팬이시거든요. 뭐 장기하와 얼굴도 막 이런 분들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는 정말 다양하게 그냥 세대를 아우르면서 이 얘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포비아라는 말은 일단 어떤 걸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전화를 회사에 있는데 전화를 받거나 혹시 거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지? 약간 목소리가 굉장히 주눅들거나, 아니면 아예 정말 진짜 전화를 못 걸어서 꼭 전화로 해야 되는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신저를 사용한다든지 메일을 사용한다든지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고, 실제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겪었을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런 조언을 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해드릴 조언들이죠. 사실 전화 포비아는 요즘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도 겪었고, 조금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항상 갑을 상대해야 되는, 우리가 을의 입장이고 갑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업종에 놓인 사람들은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상사 중에서도 친절하고 뭔가 되게 나를 이해해주고 항상 배려해주고 이런 선배한테는 핸드폰으로 전화할 때도 그냥 바로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뭔가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전화하는 건 이 사람은 너무 까다로워. 이 사람은 너무 어렵고, 전화하면 또 잔소리를 한 10분 하겠지? 이런 사람한테 전화하기 전에 망설이게 제 마련이죠. 저도 저희 회사는 맨 처음에는, 나중엔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벤더였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 유통업 쪽에서 영업관리 쪽이나 영업 MD 뭐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진짜 전화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거래처에 전화할 되게 많았는데 되게 좋은 제 벤더다 보니까 약간 중간에 껴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물건을 팔아주는 쪽이 항상 갑이어야 되는데, 저희는 되게 애매했어요. 왜냐면 되게 유명한 회사의 완구 회사들, 뭐 영실업이라든지 뭐 토이트론이라든지 뽀로로로 유명한 아이코닉스라든지 항상 좀 미미월드 그런 큰 데에서 물건을 좀 받아오고, 항상 또 큰 회사 G마켓, GS, CJ, 뭐 롯데, 뭐 실버가 이런 또 쿠팡 이런 큰 업체에다가 물건을 팔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는 항상 을이야. 이쪽에도 물건을 받아올 때 을의 입장으로 이렇게 약간 안부 전화할 때도 항상 을의 입장이거나, 물건을 이렇게 사올 때도 그러니까 물건을 엄청 많이 진짜 잘 사서 이걸 다 팔아.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게 그럴 수 없는 원리가 있는 게, 이 매입회사들은 항상 자기네 모든 재고를 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잘 팔리는, 여기도 잘 팔리는 제품이 있고 안 팔리는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잘 팔리는 제품만 픽업해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맨날 전화를 와가지고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뜨면 일단 받기가 되게 싫죠. 되게 두렵고, 또 되게 싸가지 없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인성이 별로인 사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 오면은, 뭐 우리 요즘에 뭐 너무 물건을 뭐 잘 나가는 것만 가져가시네 뭐 하면서, 뭐 이런 제품도 좀 빼주세요. 뭐 되게 진짜 무슨 안 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면은 뭐 전 강력하게 버티죠. 왜냐면 우리 회사에 또 그 달린 거니까. 뭐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는 건데 저는 저대로 영업을 할 거네. 뭐 생각해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물건을 갖고 오면 저희가 팔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거의 뭐 반값에 뭐 이렇게 넘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회사에 좀 의논을 해보고 전화해드리겠다고 하고, 또 나중에 진짜 어렵게 정말 전화를 하기 싫은데 전화해서 좀 이거 의논을 해봤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이런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진짜 그 G마켓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도 항상 뭐 마진 조율도 해야 되고, 좋은 구자의 물건이 딱 놓여야지 되게 잘 팔리거든요. 요즘같이 SNS가 발달하고 소비자들이 똑똑해진 세대, 또 소비자들이 어디서든 잘 팔리고 좋은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세대에서는 사실 예전보다는 좀 MD 힘이 좀 약해진 편이긴 해요. 그래도 좋은 구자를 잡아준다면 정말 물건이 똑같은 물건이라도 훨씬 더 잘 팔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진짜 MD 힘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제 굽신거려 가면서 안부 인사도 하고 갈 때 맛있는 것도 사가고 이러면서 영업을 했었는데, 되게 이제 그런 한번 전화할 때마다 번호를 이제 눌러가지고 이제 회사 전화로 띡띡띡띡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메신저도 하물며 전화 포비아는커녕 메신저 포비아도 저는 걸렸어요. 이거 말을 할 때 썼다 줬다 첫 마디 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걸면 뭐 제가 파일을 보냈으니 이 파일을 확인해 주시고 이 파일을 좀 좋은 구자에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바랍니다. 보통 이런 이제 메신저를 쓰게 되는데, 이조차도 너무너무 두려워서 정말 망설이고. 근데 여러분,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망설일 때.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 월급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뭐 일을 안 하는 거나, 영업은 그게 다 일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화를 해야지 일을 하는 거고, 메신저를 뭔가 날려야지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어떡하지? 또 뭐 안 좋은 얘기 할 거고, 목소리가 되게 싸늘하겠고, 또 뭐 마진 얘기 할 테고, 뭐 어떡하면 좋지, 막 이렇게 고민만 잔뜩 하다가 하면은 진짜 얼굴도 바싹 늙고 진행은 안 되고 결국엔 해야 될 거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고민 없이 안녕하세요를 써버려요. 안녕하세요? 뭐
그 갑을 관계를 걔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안녕하세요 다음에 안녕하세요라는 답이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럼 저는 그냥 빨리 때 하고 싶은 말 다 써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 차라리 그게 속 편해요. 무슨 말이 올지도 되게 두려운데 거기 뭐 회사 맨날 물건 주시는데 매출도 안 나오고 뭐 그냥 좀 어렵겠는데요. 뭐 이런 날이 나오면 또 거기다 또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다음도 어려우니까 그냥 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성격이 영업을 30년 했고요. 누가 봐도 대문자 그리고 항상 밝고 회사에서 짜증을 내본 적이 없고 화를 내본 적이 있다. 옛날에 의견이 안 맞는 어떤 팀장하고 붙어서 엄청 싸운 적이 있는데 화가 냈네요. 화가 냈고 근데 뭐 기본적으로 기분이 안 좋다고 짜증을 내거나 그런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밝고 이제 회사 지금 오래 다닌 직원들 다 아는데 최 이사님처럼 정말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제가 말도 되게 회사에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전화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소심하고 그러니까 밝은데 되게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나를 다 인정해주는 곳에서는 막 주저리저리 막 떠드는데 그런 어려운 관계나 그런 갑한테 막 당당하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닌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내 직장이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선택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성격일 거야. 나는 좀 내성적이라서 난 아이라서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하물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드릴 건데 한 가지 예시는 제가 GSMD랑 대판 싸웠어요. 왜 싸웠냐면 이제 GSMD님이 그 새로 MD들은 좀 자주 자리를 교체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좀 자리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뭐 서로 좀 봐주기도 하고 뭐 약간 그렇게 위에 쪽에서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MD님이 새로 바뀌셨는데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드려야지만 물건이 팔린다. 그래야지 소비자가 올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이거 너무 그래 이것까지 다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거 그냥 삭제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MD님이랑 싸웠고 항상 저는 이제 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막 했어요. SM 때문에 뭐 자기 위에 가서 꾸중을 들었고 왜 이렇게밖에 줄 수 없었고 저는 거기다 딱 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격으로 가져가시는 물건 절대 안 팔릴 거라고. 그때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썼고 저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사장님이 호출을 하셔서 대화하던 중에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근데 생각보다 회의가 오래 진행이 되는 바람에 한참 있다 왔는데 그분이 와 계신 거예요. 저 회사에 한참 뭐라고 했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그 이쁜 입장에서 내가 너무 좀 심하게 말했나? 이 사람 화났나? 그러고 뭐 화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씹으니까 가깝기도 해서 그런지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랬던 적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정말 그런 갑 같은 그런 갑의 무리들이 직접 뛰어온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인성이 바르신 분이었다고. 그냥 자기가 좀 화도 났고 위에서 많이 혼이 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으셨는지 그래서 저랑 밖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저 그냥 제가 설마 뭐 그랬겠어요. 제가 씹었겠어요 메신저를. 사장님이 불러서 회의가 좀 길어졌던 것 뿐이야 하면서 웃으면서 그냥 얘를 넘겼던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항상 나만 두려운 게 아니라 상대방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그냥 탑 오브 탑이고 원 오브 원이야. 내가 막 진짜 뭐 지드래곤님 죄송합니다. 지드래곤이야. 내가 블랙핑크야. 잘 모르겠어요. 안 돼봐서. 그러면은 진짜 막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지. 근데 그런 거 뭐 또 SNS 퍼져나가면서 인성 논란 막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요즘 같으면 되게 어렵지만 어떠한 경우에서건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한 번은 지마켓에 저희가 그때 완구를 팔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시즌이었거든요. 정말 가장 큰 시즌에 지마켓에 가장 좋은 자리에 물건을 박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정도의 큰 벤더였는데
조금 덜 팔리는 물건을 되게 싸게 메이킹을 해서 이번에 그냥 이 재고를 다 빼버리자라고 해서 MD랑 이제 계획을 짜서 그걸 딱 실었는데 1000개가 팔리고 2000개, 3000개가 팔려도 부족한 자리였는데 1개가 팔린 거예요. 정말 멘붕. 이건 전화가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로 말도 못 걸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저는 일주일 동안 서로가 연락을 안 했어요. 정말 하루에 몇 번씩 메신저를 솔직히 일을 하면서 주고받거든요. 일주일 동안 서로 한마디도 안 했다가 나중에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하니까 근데 그분도 좀 착하신 분이었어요. 아이 뭐 그럴 수 있죠. 뭐 맨날 어떻게 그래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때는 뭐 전화 포비하고 몸 포비하고 상관없이 그냥 말을 너무 못 걸겠더라고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네, 그랬던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제 다른 얘는 제 직원 얘기인데 제 웹디자이너로 아는 되게 귀여운 동생이 있었어요. 일을 전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너무너무 일을 잘해서 제가 전 회사에서 일했는데 전 회사에 그 친구를 스카우트해서 이 친구랑 일을 하면 이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성공을 하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웹디자인도 너무 잘하고 일을 꼼꼼하게 해서 진짜 쇼핑몰을 우리들이 너무너무 잘 꾸려봤는데 그 친구의 딱 하나의 단점이 목소리도 되게 작고 자신감이 없어서 전화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사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다 시킬 수 있는 일이고 저는 중요 업무를 하면 됐는데 전화를 또 친하기도 하니까 언니가 좀 전화 좀 해줘 그러면 언니라고 그냥 불렀거든요. 그럼 내가 야 해봐 못하겠어 그러면은 제가 전화 업무는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출산 휴가를 가게 된 거예요. 출산 휴가를 가게 되면서 쇼핑몰을 운영할 그때 직원이 없어서 쇼핑몰을 잠시 문을 닫고 그 친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에서 그때 해외 수출 수입 업무가 갑자기 양이 엄청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워낙 일을 꼼꼼하게 잘하니까 그 친구를 데려다가 회사에서 일을 시킨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를. 근데 그 아이도 자기가 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웹디자인이 좀 지겨워질 그런 시점이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또 그 일을 너무 막 처음 배우고 배울 사람도 없고 가르치는 사람도 없는데 다 전화하고 네이버 뒤져갖고 공부를 해서 그 일을 엄청 잘 해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가 전화 업무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육아휴직을 딱 갔다 왔는데 그 친구의 가장 문제점이 뭐였냐면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이 다 시끄러워서 일을 못할 정도로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고 전화를 하루에 수십 번 뭐 통관 업무나 뭐 세무사에도 전화하고 관세사인가 전화해야 되고 뭐 창고에도 전화하고 전화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전화를 하고 그 친구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주변에 방해가 될 정도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를 극복하려고 극복한 게 아니라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극복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후로 오랫동안 그 친구는 그 일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성향이 내성적이어서 내가 부족해서 나는 그냥 두려워가 아니라 모든 사람 전화를 당신에게 거는 사람 당신이 걸었을 때 받는 사람도 진짜 저는 그래도 이사직을 맡았을 때쯤인가 부장을 맡았을 때쯤은 아예 다 사라졌던 것 같아요. 뭐 국세청이든 관세청이든 뭐 어디든 내가 목표하는 걸 이뤄서 전화를 할 때는 전혀 망설임 없이 전화했어요. 그리고 근데 하지만 어쨌든 꽤 오랫동안 저도 그런 두려움증을 갖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느끼는 게 아닌 사람이 간혹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특이한 거다. 그리고 아까 제가 했듯이 전화를 걸기 전 메신저로 안녕하세요 말을 걸기 전이 실행을 한 후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어차피 그렇게 힘든 시간을 가질 바에는 메신저로 안녕하세요를 빨리 치세요. 전화를 걸어서 무조건 버튼 눌러서 그냥 전화 신호음을 기다리세요. 그 다음 일은 그 다음대로 일이 진행이 될 거예요. 어차피 두려운 일이라면. 그리고 생각보다 더 괜찮을 거예요. 빨리 혹시 그런 걱정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존 노하우의 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